개방하고 있는 센터의 소장 이기동입니다. 오늘은 초년생들 상대로 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다는 이런 가머니술로 유혹을 해서 약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약 1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해서 제가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범죄 수법은 무엇인지, 또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는지, 또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펼쳐 드릴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에 좋은 지혜를 챙겨 놓으셔서 두 번 다시는 사기범의 날카로운 칼날에 두 번 우는 구독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아는 지인 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제 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상한 사기범한테 걸려가지고 5천만원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갚을 의사나 능력도 있는 사람이 하루에 클럽 가서 1,000만원씩 술을 먹고 또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시계도 1억씩 가는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제보를 이제 해왔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펼쳐보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 피해자가 지금 이 동생 아들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접견을 하는지 일단 피해자와 그 사기범의 통화 내용을 일단 한번 보고 방송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근데 치킨이 와가지고 네, 너무 갑작스럽게 통화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직장을 다닌 사람만 가능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엄청 지금 진퇴치 보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고 사회초년생이잖아요. 네, 일단 제가 돈을 100만 원을 챙겨주든 120만 원을 챙겨주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100% 합법적인 일이고 본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부분 더더욱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변호사를 낚이고 할 정도로 완전 합법적인 일이고. 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직장인인데 본인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프로그램 관리업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이 전문성을 가지거나 지식을 가지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직장 그대로 다니시면 되고, 네, 저한테 출근을 하거나 노동을 하는 그런 개념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 12개를 구축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6개월 이상 우리가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자리를 채워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6개월 이상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본인한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뭐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TO 자리를 채우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을 달라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뭐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데 이제 뭐 한 달에 100만원씩 120만원씩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앉아가 출근도 안 하고, 뭐 회사 명도 정확하지도 안 하고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챙겨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기를 당하길 수밖에 없는 것은 주위에 믿는 친구가 자꾸 옆에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100만원 120만원 챙겨줄게 이라면은 이 미친놈 아이가 이라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이거 하고 있고 또 정확한 사람이다, 차도 포르쉐 타고 다니고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시계도 1억짜리 차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정황을 딱 만들어 버리니까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렇게 만날 때는 이래 통화 내용을 했었을 때는 높임말 써가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이 사기범도 돈 이야기를 안 꺼냅니다. 이 대화 내용 보면 돈 이야기 꺼냅니까? 안 꺼내지 않습니까? 가만히 뭐 티오만 맞춰주면 100만원 120만원 챙겨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년생들은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날 이제 만나가지고 또 어떤 대화가 나오는지 한번 이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까지 9시까지 가야 돼. 네, 국민은행 앞에 9시 문 열잖아. 네. 9시 들어가서 일 보면 9시 한 반 정도 될 거 아니야. 네. 현대노멀 오면 네가 한 10시, 10시 반 정도 되겠지. 네, 대충. 형이 니한테 하는데 한 30분이면 끝나. 네가 네. 1시 전에 들어가면 되지.
점심시간 12시까지? 네, 전까지. 12시까지 가지고 12시니까 그러면 은행 갔다가 택시 타고 와. 택시 줄게. 네, 알겠습니다. 돈 이거 받았고 이러니까 철회 이런 거 안 되니까 네. 뭐 처리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대신 약속 좀 지켜주고 네,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굳이 얘기하지 말자면 네. 그리고 대출 끼고 한다면 어른들은 고지식 하시니까 좀 걱정하실 수가 있거든. 네. 그럼 변호사 첫날에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다가 자 보세요, 다음날 만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9시에 국민은행으로 가라 그럽니다. 국민은행에 왜 가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벌써 국민은행에 대출 승인이 났는지도 알고 이제 가조회를 해보니까 돈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 보면, 통화 내용에 보면 자꾸 6개월 이상이 되는 사람만 자격 조건이 된다, 그런 사람만 티오르에 넣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이유는 6개월 이상이 이제 지난 사람들은, 이제 공장이나 이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원청 징수 영수증이 나오고 대출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목적은 돈입니다, 돈. 그러면 20살, 21살, 22살짜리 이런 초년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출이 나온다는 거를 이제 사기범들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공장도 안 다니고 대출도 안 나온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헛수고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6개월 재직된 사람만 이제 자격 조건이 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몇 번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왜? 6개월 이상 안 된 사람들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작게 나오고, 근데 6개월 이상 4대 보험 들어간 사람들은 5천만 원씩 1억씩 대출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1년 뒤에 상환도 해준다 그러고 달달이 100만 원, 120만 원씩 수익을 준다 그러고,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은 계속 친구가 나도 하고 있지만은 확실하다. 자, 이 친구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 친구도 같은 공범이 아니라 하나를 소개를 시켜주면 다단계식으로 이제 100만원, 120만원씩, 돈 10만원씩 이렇게 차비를 챙겨주니까 자꾸 이제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 사기범은 계속 또 친구 없나 계속 이제 친구 데리고 오면 용돈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냐면은 지금 고소장 들어간 것만 96개가 넘고, 오늘 이제 기사가 떴던 데 보니까 지금 4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소장을 넣어서 지금 27억 정도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확산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계속 달달이 이자도 지급을 해주고 또 연락도 받아주고 돈을 딱 들고 가가지고 잠적을 해버리고 이러면 바로바로 고소장이 들어가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이제 은행 이자는 넣어줬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가 좀 어려워서 원금 지급이 좀 미뤄졌을 뿐이다, 돈 조금 있다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 기다려달라, 그리고 뭐 은행 이자 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또 데리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또 차비 챙겨주고 이렇게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인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속았다는 걸 알고 이제 사람들도 안 데리고 오고 원금도 이자도 지급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고소장이 들어가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보면 젊은 사람이든 그리고 또 초년생이든 이 투자는 일단 회사명이 뭔지,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가 뭔지, 그리고 장래는 있는지, 이 회사의 수익은 발생을 하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상으로 회사도 구경하지도 안 하고 법인명이 뭔지, 그리고 회사에 어떻게 해서 매출이 뜨는지, 이 회사의 종목이 뭔지,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5천만 원씩, 1억 5천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맡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사기꾼도 잘못되었지만 이 이제 피해자들도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 출근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노동의 대가도 없고, 이런데 한 달에 100만원씩, 12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사기꾼이지. 그런 부분을 이제 몰랐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 사기범은 처음부터 일할 의사나 능력,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돈을 정상적으로 들고 가가지고 공증을 쓰고 뭐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면은 사업을 하다가 또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부 다 유흥으로 돈 다 날리고 또 도박 바카라로 돈 다 날리고 이런 식으로 그 100억이 다 되는 돈을 전부 다 탕진을 했던 겁니다. 지금 한 이틀 전에 강서경찰서에 지금 서울 강서경찰서에 긴급체포 당해가지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자, 또 신고를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부모들이 나서가지고 이리저리 신고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 볼라 했지만 거꾸로 이 사기범은 협박을 합니다. 이 단톡방에 보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그리고 울고불고 집도 못 사겠네, 이제 평생 신용불량으로 살아야 되겠네, 지금 하소연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걸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네. 에? 아니, 이 가해자는 이제 나이 27살입니다. 27살 되는 사람이 무슨 이제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회사명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돈만 맡기라 그러니까는 이제 달달이 수익도 받지도 못했고 돈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냥 1억 대출 내면 그 은행 이자 연체안 시키기 위해서 그거만 이제 달달이 지급을 했던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제 또 사기를 당해야 이제 또 이자도 지급이 되고 또 누군가가 사기를 당해야 이자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뭐 일이고 뭐고 회사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도박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를 주겠습니까? 누군가 사기친 돈으로 그냥 입맞기식으로 조금만 기다리라, 이자 넣어주면서 생색대주면서 돈 10만원 20만원 더 주면서 이런 식으로 1년 2년을 이끌어 왔던 거예요. 이제 터질 게 터졌는데, 자, 항상 사람은 보면 욕심에서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초년생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사기를 당하기가 쉬운데,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팁은 내한테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 그렇게 돈 되는 일이 왜 굳이 나한테까지 왔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사기인지 아닌지, 뭐 사기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이제 돈 버는 방법이 가장 이제 현명한 방법이고 이제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방법이니까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기범은 이제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이 한 사람한테 100억 사기친 거랑 이 불특정 다수 사람들한테 지금 피해자가 몇 명입니까? 짓게 된 것만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보면 작게는 5천만원, 많게는 1억 5천만원, 다 20살에서 24살 요 사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초년생,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기도 전에 이렇게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지금 울고불고 아직 부모님한테 말 안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진짜 돈 줄 줄 알고 믿고 있었던 거죠. 지금이라도 지금 어른이 왜 어른이겠습니까? 이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경험에 연륜이 묻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이제 어른들은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빨리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자, 지금 이 사기범이 피해자들은 진짜 열받을 거예요. 진짜 죽고 싶다는 사람도 지금 단톡방에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막 고소를 하면 이 사람 처벌을 많이 못 받아요. 왜? 병합을 해버리면 지금 보면 1억 원 이하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피해액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처한다. 지금 이제 고소장 날라온 게 보면 피해 금액이 한 2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뭐 1억 2억 5천만원 더 더해봐야 형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하는 과정에 병합해버리고 또 병합해버리면 뭐 27억이나 30억이나 35억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고소장 이제 넣은 사람들이 이제 이 원심이 확정되고 대법원에 이제 확정이 됐었을 때 추가를 띄우면 이 사람은 이제 각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 원심에 대해서는 징역 뭐 4년 5년, 또 추가권 1억짜리 하나 들어오면 또 10월에서 1년, 또 뒤에 추가권 또 하나 또 5천만원 7천만원에 들어오면 또 8월에서 6월,
계속 이제 재판이 끝나면 또 고소장 보내버리고 재판이 끝나면 고소장 보내버리고 이렇게 해야 이 사기범이 영원히 교도소에서 못 나오고 마음고생하니까 지금 바로바로 고소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재판 끝나면 또 뛰어갖고 각형 만들어주고 또 병합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 되는 피해자가 이렇게 막 넣어버리면 공소금액 뭐 한 40억, 50억, 뭐 70억 이래 돼버리면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지만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계속 뭐 50개, 100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진짜 정신 못 차립니다. 스트레스 받아가 죽어요, 솔직히. 재판 끝날라 그러면 추가권 올라오고, 재판 끝날라 그러면 추가권 올라오고. 교도소에서 최고 무서운 게 뭐냐면 추가권입니다. 추가권. 구치소에서. 왜? 재판 받는 거, 그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구독자 여러분들도 사기를 당하고 나면 이거 뭐 고소하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이렇게 기획적으로 지능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아들은 합의를 안 합니다. 그냥 징역을 살아버려요. 징역 살아버리면 그 돈 어떻게 받습니까? 나와가지고 또 차명계좌 대포통장 쓰고 또 대포폰 쓰고 어디에 돈을 은닉해 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기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돈이 이렇게 계좌로 넘어가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도 똑같고 이 사기당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은 경찰에 신고를 해도 범인도 못 잡지만 잡아도 돈을 못 돌려받습니다. 대부분. 왜? 돈이 없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은. 맨날 용 다녀야 되고 돈을 탕진해버리고 은닉해놓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사기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마지막으로 투자는 이제 투자가 내한테 투자 제안을 했었을 때 물론 잘 되는 일이고 뭐 정상적인 일인 것도 있겠죠. 하지만 내한테 투자 제안이 왔었을 때는 좋은 것은 절대 내한테 안 옵니다. 좋은 것은 세상에 날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저끼리 다 해먹고 그렇게 좋은데 왜 내한테까지 오겠어요? 그것은 안 되는 일이거나 사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노동의 대가가 없는데 많은 수익을 제한을 한다. 또 많은 수익을 제한을 한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이제 뒤를 돌아보고 또 마음속에 지혜를 챙겨놔야 이렇게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에 좋은 지혜를 챙겨 놓으셔서 두 번 다시는 사기범의 날카로운 칼날에 두 번 우는 구독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